안녕하세요, 한병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말고사 대비 특강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강에서는 기말고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각 주차별로 기말고사 요점 정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습 포인트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피치 못하게 특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특강 영상도 공유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수업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말고사에 대한 설명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말고사 시험 같은 경우는 전체 모두 다 사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상중하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문제 중에서 선택하여 자동으로 출제가 되는 구조 되겠습니다. 이때 난이도 상문항은 한 시험지 내에서 6개 문항, 그다음 중문항은 10개 문항, 하문항은 10개 문항 해가지고요. 각각 이제 점수가 5점, 4점, 3점 이렇게 배점을 가지니까 30점, 40점, 30점, 총 100점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시간은 6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총 26개 문항을 60분 내로 보니까 제법 시간이 혹시 부족한 거 아닐까 싶지만은 매우 간단한 지식을 묻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문제를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강이죠? 제네리카 컬렉션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 가지고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는데 클래스마다 어떤 취급하는 자료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달라지는 자료형에 따라 가지고 작동 방식을 달라지게 하는 개념이 바로 제네릭입니다. 그리고 그런 작동 방식이 달라지는 기본 자료형으로서 예를 들면 어레이 리스트, 또 그냥 리스트도 있죠, 물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스택이라든가 큐라든가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 구조 같은 데서 배울 것 같은 이런 자료 구조들을 자바에서는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에 여러 원소를 가지고 있고 그 원소들을 취급하는 자료형들을 전부 모아서 컬렉션이라고 하는 형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존에 배열을 배웠는데 배열보다는 컬렉션이 좀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으로 제공되는 코드이기도 하니까 여러분이 어떤 그런 연산 오류를 일으키기 어렵기도 하고요.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멀티스레딩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컬렉션을 활용을 할 때 그러면 이런 리스트나 어레이 리스트에 들어가는 자료형이 어떤 때는 인티저 또 어떤 때는 플로트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제각각인데요. 그런 자료형이 다른 걸 표기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서로 다른 자료형을 가진 클래스를 즉시 생성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제네릭 개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컬렉션과 제네릭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벡터라든가 벡터는 이제 기존의 배열을 좀 대응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구조죠. 또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키와 밸류를 같이 저장할 수 있는 해시맵 그리고 또 이 컬렉션즈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 기본 알고리즘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렬을 한다거나 최대 최소값을 구하거나 바이너리 서치 이진 탐색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또 제네릭 자체를 내가 직접 창조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입 매개 변수 개념이 나오죠. 요 위에 부등호 표시 안에 있는 EKV 이런 것들이 다 타입 매개 변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화를 한다고 합니다. 자료형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그때 클래스가 구체화가 됩니다. 또 이제 이런 제네리가를 만들었을 때 배열 형태로 만드는 건 또 제한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리스트릭션이 있고요. 또 메서드를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여기서부터는 어려운 개념이 있을 수 있지만 예제 코드 위주로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입출력 스트림과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이 스트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정의하고 특성을 내리고 입출력 스트림 특성, 바이 스트림, 문자 스트림, 스트림 연결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스트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제 전체 프로그램에서 정보를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학습을 했고요. 문자를 주고받을 때에는 리더 라이터 클래스 계열을 활용한다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파일 리더, 파일 라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파일에 읽고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문자 클래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보통 데이터 다룰 때는 문자 말고도 그냥 일반 바이트 스트림을 다루기도 하죠. 네, 바이트 스트림을 다룰 때 활용하는 클래스는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이런 식으로 이제 달라집니다. 즉 이제 위에 있는 리더, 라이터 클래스와는 다르게 요거 이제 리더라고 잘못 적혀 있는데 라이터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리더, 라이터랑은 다르게 이 바이트 스트링 같은 경우는 문자가 아닌 그런 글자도 같이 다룰 수 있는 것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계열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버퍼 스트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키보드와 같은 장치는 메모리보다 100만 배에서 1000만 배 정도 느려요. 그다음 메모리 같은 경우는 CPU에 대해서 아무리 못해도 1000배 이상은 느립니다. 그럼 병목 현상이란 게 발생합니다. 1000배, 100만 배 이런 속도 차가 발생하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이렇게 CPU 입장에서 장치까지 직접 접근하게 되면은 이 CPU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시간을 이 장치에 대해서 신경 쓰느라 다 뺏기는 겁니다. 마치 회사에서 사장님이 사원들 일 하나하나를 다 감수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사장님이 사원들 일 하나하나를 다 감수하면은 마치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회사 전체의 비효율이 초래되죠.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서도 이런 이제 버퍼 스트림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중간에 버퍼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기 전까지는 이런 명령에 대한 처리를 잠깐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그 다음에 처리를 하는 그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일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 파일 클래스는 뭐냐면은 다름이 아니라 파일의 정보를 읽어오고 그 다음에 뭐 파일명 읽어오고 파일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할 때 활용하는 클래스니까 얼핏 이름만 보면은 파일에 대한 모든 걸 다 할 것 같아 보이는데 파일의 메타 정보만 다루는 거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텍스트 파일을 복사하거나 바이너리 파일을 복사하거나 블록 단위로 파일을 고속 복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학습했으니까 다시 한번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0주차 9강에서는 AWT와 스윙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GUI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다뤄보았죠. GUI,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어떻게 GUI 프로그래밍 하는가 보니까 자바에는 AWT라는 기본 라이브러리가 제공되고 AWT를 또 확장을 하고 있는 스윙이라고 하는 이런 라이브러리가 제공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특징들도 알아보고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작성할 때 우리 그냥 public static void main에다가 스윙 라이브러리 가지고 윈도우 띄워서 기본적인 버튼도 띄워보는 거 알아보았습니다. 이때 이 버튼이라고 하는 걸 펜이라고 하는 것에 부착을 해서 활용을 하니까 콘텐트 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또 스윙 응용 프로그램 종료할 때의 유의사항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고요. 이 콘텐트 펜 배치할 때 배치 관리자라는 걸 활용합니다. 종류는 플로우, 보더, 그리드, 카드 레이아웃 등을 활용할 수도 있고 배치 관리자를 활용 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활용을 안 하면은 내가 직접 좌표를 지정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니까 제거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배치 관리자 각각의 사용 방법과 특성도 잘 정리해 주시고 컴포넌트의 위치나 크기를 설정할 때 set bounds와 같은 다양한 메서드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 용법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벤트 처리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벤트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 이벤트 기반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여러분 키보드나 마우스와 같은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벤트 객체를 만들 때 이벤트 리스너로부터 구현 임플레멘트를 하죠. 그리고 이 리스너는 다름이 아니라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벤트 객체를 정의할 때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이벤트에 따라 달라지고요. 이벤트의 소스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getSource와 같은 메서드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객체, 이벤트 소스 정보도 알아보았고요. 이벤트 리스너 작성 방법도 알아보았고요. 그다음 이벤트 리스너를 구현한 다음에 add 뭐뭐 리스너 이렇게 별 자리에는 이벤트 리스너의 이름들이 들어간다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이벤트 리스너의 작성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독립 클래스, 내부 클래스, 익명 클래스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어댑터 클래스라는 걸 활용하게 되면 이벤트 리스너보다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댑터 클래스에는요, 이벤트 리스너에서 구현을 하라고 하는 메서드들이 기본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벤트를 구현할 때는 어댑터 클래스를 상속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여기까지 배우게 되면 기본 이벤트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됐으니까 키 이벤트와 마우스 이벤트에 대해서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윙 컴포넌트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컴포넌트 기반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픽 기반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서는 컴포넌트 기반, 즉 기존에 만들어진 버튼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분들 뭐 체크박스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컴포넌트의 가장 슈퍼 클래스는 J 컴포넌트 클래스입니다. 여기서 상속하는 글자를 표현하는 J 레이블 클래스, 버튼을 표현하는 J 버튼 클래스, 체크박스를 표현하는 J 체크박스 클래스, 라디오 버튼을 만들어주는 J 라디오 버튼, 그 다음에 사용자가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필드나 텍스트 에어리어. 텍스트 필드는 한 줄짜리고 텍스트 에어리어는 여러 줄짜리였죠. 이 텍스트 에어리어는 스크롤바를 표현하고 싶을 때 J 스크롤 펜에다가 삽입을 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목록 항목을 표현해주는 J 리스트나 J 컴보 박스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각각 예를 들면 이벤트 처리하는 방법도 다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주차에서는 우리 자바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스레드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 스레드를 이용해서 멀티태스킹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죠. 스레드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 스레드 클래스를 가지고 상속한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러너블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구현한 걸 만드는 방법. 근데 스레드 클래스는 시작하는 방법이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만든 것과는 다르죠.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구현한 클래스는 다시 스레드를 이용해서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스레드의 6가지 상태, new, runnable, waiting, time waiting, block, terminated 등등이 있다는 것을 학습했고요. 자, 스레드를 대기시킬 때에는 wait 메서드를 깨어날 때는 notify 또는 notify all 메서드를 호출한다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스레드를 중간에 강제 종료할 때는 interrupt 메서드를 활용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 임계 영역을 설정할 때는 synchronized라고 하는 키워드를 활용한다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프로듀서, 컨슈머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단한 프로그램 구조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 주차에서는 그동안 배웠던 내용도 정리할 겸 그래픽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표현하고 또 고급 스윙 컴포넌트 몇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픽스 객체를 이용하면은 기본 제공되는 컴포넌트가 아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도 학습했습니다. 그래픽 기반 GUI 프로그래밍 특성도 알아보고 좌표 체계도 알아보고 색깔을 지정하는 컬러 클래스 또 글자체를 지정하는 폰트 클래스도 알아보았습니다. 도형을 그릴 때 사용하는 이런 다양한 메서드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죠. 이때 내부 색깔을 칠하는 것은 필로 시작하는 메서드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를 표현할 때는 이미지 아이콘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고 또 고급 스윙 컴포넌트로 메뉴를 만들거나 할 때는 J 메뉴바, J 메뉴, J 메뉴 아이템 등등을 활용했고요. 메뉴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액션 리스너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다이얼로그를 만드는 J 다이얼로그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리하실 때 어떤 학습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업을 완전히 다 수강하신 분들은 강의 슬라이드를 가지고 당연히 정리하시면 좋은 득점 나오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현업과 수업을 병행하시다 보니까는 수업 수강을 많이 쫓아가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령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특강에서 진행하는 지금 내용과 평가하기 문항 위주로 한번 학습을 하시면은 그래도 좀 더 좋은 성적을 받으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습 평가 파트의 모든 문제는 꼭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상당히 유사한 유형으로 출제되니까 잘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소스 코드 부분은 반드시 리뷰를 하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몇 가지 예시 문형을 보여드리면은 사실 학습평가 문형이 거의 그대로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4번 문항을 가져왔는데 바이트 출력 버퍼 스트림에 대해서 버퍼를 구현한 클래스 이름이 뭐냐? 여기서 이제 주관식으로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하고 되어 있는데 보기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보기 중에서 여기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딱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입니다. 그래서 하 유형은
매우 단순 지식을 물어보는 유형들이 많습니다. 중유형 같은 경우는 소스 코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채워넣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빈칸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보기에 각각 어떤 것들이 있다고 있을 거예요. 이걸 잘 선택해 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득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딱 찾아낼 수 있으시면 여러분들 좋겠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상유형은 아무래도 변별력을 좀 위한 것이니까 한 번에 여러 개 답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문항이고요. 복수 선택 문항이 많습니다. 수업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성적 부여에 있어서는 변별력이 되는 문항들이니까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코멘트를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실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이니까요. 그래서 배웠던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시험에 임하신다면은 이러한 문항들의 내용도 잘 극복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수업에서 필요한 특강 내용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다가오는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받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